손이사, 오늘 좀 예민하네. 대표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모를 감정이 훅 올라오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예민한 거 아닌가? 근데 그날 저녁에 혼자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민한 게 맞는 날이었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날은 유난히 거슬리는 날이 있었어요. 이때 저한테 이런 날은 왜 더 예민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찾아보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전략적 중년입니다.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직원 관리와 영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예민한 사람이다. 나 원래 예민해.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소개했어요. 편도체 하이제킹. 처음에 이 단어를 봤을 때 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뇌에 이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는데 아몬드 크기만한 아주 작은 구조예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거.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편도체는 맹수와 대표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위협이라고 느끼면 그냥 경보를 울려요. 그래서 대표님 그 한마디에 제 뇌는 이미 경고 반응을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잠을 못 자면 이 경보 시스템이 훨씬 더 과민해지고, 저는 원래 잠을 굉장히 많이 자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지나갈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중립적인 표정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편도체 하이제킹이에요. 편도체가 이성의 뇌를 순간적으로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판단을 담당하는 이 뇌 앞부분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말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코티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이게 분비가 돼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쌓이면 편도체가 점점점 더 예민해지고 전전두엽은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감정은 커지고 판단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잠까지 부족하잖아요. 그럼 코르티솔은 더 올라가고 편도체는 더 과민해지고, 그래서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유난히 예민한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인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유난히 예민했던 날, 잠은 충분히 주무셨나요? 전날 스트레스가 많았나요? 저는 돌아보면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이 연달아 있거나 대표님과 회의를 해서 압박을 받았거나 잠을 설쳤거나 예민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태의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저는 3단계로 똑같이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감지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순간을 미리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를 확인해요. 내가 어젯밤에 몇 시간을 잤는지, 지금 몸이 무거운지, 그리고 오늘 마음에 걸리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걸리면 오늘은 예민 경보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날은 말을 할 때 나 오늘 예민한 날이지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반응하는데 더 시간을 두고요.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예민한 나를 나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차단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이미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끄냐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효과적인 건 6초 규칙입니다. 편도체 반응은 6초 안에 최고조로 달한대요. 6초만 버티면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숨을 한번 쉬고 속으로 하나, 둘, 셋.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충동적인 말을 막아줘요. 그리고 중요한 대화나 피드백을 줘야 하거나 이러면 내일로 무조건 미룹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예민한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끝나면 얼른 회복하러 갑니다. 뇌 상태를 실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제일 효과가 빠른 건 다시 푹 자는 거예요. 햇빛을 보는 거, 그것도 지금 안 된다, 바쁘다. 10초라도 움직여요. 빨리 5분이라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지하고 차단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세 단계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날 저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졌어요.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 먹는 구조를 내가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국은 구조의 문제더라고요. 저는 지금 40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중요는 체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인생의 구조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